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경의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이거를 한 달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초끼님께서 스카이무스 임시 주총도 끝나고 3자배 정도 땡겨졌으니까 한 번 더 영상을 부탁하신다고 해서 요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제가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고려를 해서 한 7,000원쯤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보시면은 뭐 한동안 7,000원대에 횡보를 하다가 오늘 12% 정도 오르면서 1,000원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시가총액이 1,549억으로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채 비율이나 뭐 당좌 비율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자의 폭에 비해서요. 그리고 보시면 주요 주주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자, 정정 서류의 공시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정정 일자가 납입일이 원래 7월 1일이었는데 6월 26일로 땡겨서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보통 공시를 하고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경우는 잘 없는데 당기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많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내용 보시면은 전후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중국인에서 김동환이라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뭐 바뀐다고 해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분이 이미 CNGR 뭐 어드밴스 여기 머테리얼즈에서 2018년도부터 부총 경리로 입사해 계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뭐 굳이 이제 한국 지점이니까 한국인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정정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 이자율을 갖다가 1%에서 0%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이제 그 불특정 법인에게 이제 지분을 받을 때 2052년까지 그 표면 이자율을 0으로 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제대로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후에 주가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고 결국에는 지금 관련된 기업들까지 모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 회사 자체가 다른 거죠. 주메홍콩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위그룹 자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외그룹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중국의 정부채 기업이 대놓고 우회 상장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거의 못 박는 거죠. 인수자금까지 땡겨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100%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는 겁니다. 금액도 작지 않아요. 700억 원대로. 그죠?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 전환가액이 1,515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유통 주식 수량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이 상당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적자가 되는 회사에서 주주 가치가 의미가 없죠. 아사리 원래 잘하고 있는 그런 정부채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 회사를 신규 사업으로 살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찬스가 왔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업 목적 변경 보시면은 사업 목적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중위그룹이 들어오니까 바로 전구체, 그 다음에 뭐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거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니켈, 코발트, 뭐 수출입 대행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한국 기업을 토대로 해서 뭐 미국에 진출하거나 유럽을 진출하거나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제 중국 쪽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사의 선임 내부 내역 보시면은 뭐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왔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자,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쪽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는 점이었다.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인 주메홍콩 에너지 테크놀로지 최대주주는 CNGR로 전구체 생산기업이다. 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CNGR의 매출액은 342억 위안이다. 하나로 환산하면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금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스카이 문 테크놀로지에 뭐 100% 주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똥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겠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포스코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항의 니켈 전구체 공장을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도 나와 있죠. 기사로도 이렇게 니켈 전구체 공장 착공을 하면서 CNGR과 합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이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구체
기업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CNGR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구체 기업을 갖다가 고사시킬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자금력이 모자라고 그리고 경쟁력이 밀리는 회사들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를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기에 에코프로 머티가 수출로 인해서 가져왔던 금액이 8,720억 3,60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1분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574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4분의 1로 하면 적어도 2천억 정도는 나와줘야지 되는 건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캐즘이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 캐즘이란 게 CNGR은 벗어났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점유율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높고 여기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급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내수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평균적으로 받아줬지만 이렇게 합계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향후에 중국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편에서 절대로 한국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중국이 2차 전지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밀고 있다. 국가적으로. 두 번째 뭐냐면 이미 원재료 특히나 자원에서 싸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자원 대부분이 여기 중국 내부 혹은 중국 외의 국가에 있는 것도 중국이 이미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 가지고 있는 데가 뭐 칠레나 그다음 뭐 아르헨티나, 여모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기술력은 뛰어날지 몰라 원자재 부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791억이에요. 그죠? 791억인데 매출 원가가 839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자 보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을 보고라도 팔지 않으면 이 고정 비용을 쳐내지 못해서 완전 손실폭이 커진다. 그래서 억지로 물며 거자 먹기로 이렇게 막 덤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재고를 떨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딱 그거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액이 전년도에는 그래도 137억이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47억이 적자인 상황이잖아요. 47억에서 판관비 이런 거 때리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뭐 급여 이런 게 뭐 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129억 정도가 손실로 잡히는 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아까 제가 니켈 원광 제조기업 시장 점유율 말씀드렸죠. 중국 보시면 여기에 1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원광에 있었던 것들 대부분 중국이 광산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황산 니켈 77%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황산 니켈은 전구체의 핵심 연료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구체 사업은 우리가 중국에서 이기기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 역시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아디나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경쟁력들 가격 경쟁력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CATL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선점되어 있잖아요. 삼성 SDI 뭐 LG화학이 따라가고 있지만 1위 자리는 중국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심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매달 한 종목 삼겹살 한 줄 가격이 18,000원으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번 달 4달 연속으로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 도달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표시는 가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구글 멤버십만 18,000원 주고 가입을 하셔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판단력이 서지 않는 시장에서 공부도 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수익도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터디 공유 종목 DB 하이텍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거의 누적 수익률이 4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터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보셔도 되고 해외 지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 분석해드리는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것들을 긁어드리면서 실제로 그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시는 내용 보시면은 스터디 클럽 이때까지 있었던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랑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비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 달 1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이거 스터디 클럽이 아니라 독서실 한 달 끊는 비용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가져가시고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공유 종목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서 지식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살아있는 20년, 30년 올바른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제가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보시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고점까지 갔다가 음봉 찍히면서 박스권 아래인 7,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 평단가가 요 정도 되시겠죠. 요 정도 되신 상황에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위그룹이 들어오는 것이 실제로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일인데 26일 날 유상증자가 납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가격에 한정을 짓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 국내에 이름을 달고 수출했을 경우에 받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나 그다음 두 번째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뭐 단가 경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전구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하면은 나머지들은 말라 죽겠죠. 특히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런 것들. 제가 뭐 사실상 애국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경제시장이란 건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위 그룹이 들어와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로 한번 뒤흔든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시장은 제가 크게 보지 않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있었던 그 상승 시기에서도 분명히 떨어지는 기간이 있을 거다. 위험하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역시나 투기성 기간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 대규모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자, 뒤로 돌려보면은 이거에 옛날 과거에 뭐 이 정도 가격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대략적으로 했을 때 여기 구간대 끄어볼게요. 한번 구간대 끄어보면은 요 정도에서 한번 머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상증자가 납입됐을 때는 이 가격은 그냥 뚫고 올라가겠죠. 왜냐면 아까도 봤듯이 하나로 6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라고 하면은 적게 봐도 뭐 한 5% 정도의 마진을 본다고 칩시다. 5% 마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4천억 정도는 그냥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 회사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이다 뿐더러 향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하고 캐즘 이후의 시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코와 일단 중위그룹 여기가 어떠한 그 전구체 공장을 포항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 포항이 건설이 되고 난 후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꼭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은 판단 잘 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터디 클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투자 수익을 올려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스킬을 쌓으실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문자로 상담을 드리고 절대로 그 번호로 피드백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나이, 이름 이런 것도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딱 1년만 저와 120만 원 내시고 함께 스터디 참여해 보시면은 종목 판별력,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20만 원이면 이거 여러분들 손절 한 번만 안 하시면 되는 금액이고, 손절 크게 하시는 분들은 120만 원이면 손절이 10% 금액도 되지 않은 거니까 무조건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평생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종목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판단해보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